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주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관을 역임한 송승종 교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핵질서가 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목을 끌었습니다. 원래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양극 체제였던 것이 이제는 중국까지 포함된 삼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 교수는 상호확증 파괴와 동등성 개념이 의미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21년 고비 사막 인근에 무려 230여 개의 ICBM 사일로를 건설하며 핵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2030년까지 핵무기 숫자를 1000발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억제 개념인 외인은 단순한 서구식 억제를 넘어 상대방을 강제하는 강압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대적인 핵 증강 야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핵 강대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억제로 동맹국의 동등성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송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 핵무장 서명운동에 무려 8만 8천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핵무장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미사일 전력을 은밀히 점검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통에 따르면 현무 미사일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증강의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화성포 -4.5를 공개하며 위협을 과시했습니다. 화성포 -4.5는 탄두 중량이 4.5톤에 달하는 미사일로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질세라 현무 -5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현무 -5는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달하며 북한을 2배 가까이 압도하는 위력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현무 -6 개발 소식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되며 충격을 줬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재래식 무기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도 한국을 침범하면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현무 -5는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그 너머에서 한국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미사일의 위력은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넘어섭니다. 현무 -5는 기존 모델과 달리 외형부터 눈에 띄게 길어지고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신형 미사일이라는 표현으로는 그 존재감을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현무 -5는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해 발사 시 붉은 화염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에 띄운 후 점화하는 방식으로 발사대 손상도 줄입니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탑재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평가받으며 측추력기와 접이식 날개까지 장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하급 고속 환경에서도 정밀한 비행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을 괴물이라 부르게 만든 진짜 이유는 바로 탄두 중량에 있습니다. 현무 -5는 9톤에 달하는 탄두를 탑재하며 전체 중량은 36톤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탄두 중량은 대부분 1톤 안팎에 불과한 데 비해 현무 -5는 압도적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한국의 화력이 이미 다른 차원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무 -5는 공식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외형과 스펙상 ICBM급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일본은 중국의 둥펑 -31과 크기가 비슷하다며 분석을 내놨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크게 증가해 중장거리 전략 무기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닮았지만 훨씬 거대한 스케일로 슈퍼 이스칸데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미국의 GBU-57 벙커버스터는 13톤인데 반해 현무-5는 마하 10속도로 더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냅니다. 이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불릴 만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현무-5는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캠PR의 핵심 무기로 설계되어 북한 지도부를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전쟁 개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발사 장면이 공개되며 단순한 시연을 넘어 대한민국의 무력 의지를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현무-5는 지하 벙커를 겨냥한 전략 무기로 북한의 은닉 표적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핵무기보다 정밀하고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공중 폭발 시 지하 깊은 구조물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어렵지만 현무-5는 다릅니다. 마하 10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지하 깊숙이 침투의 2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100m 두께의 콘크리트도 단숨에 관통하며 인공지진 효과까지 유발의 내부를 붕괴시킵니다. 이는 북한의 지하 지휘부를 제거하는 데 최적화된 무기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전략 무기와 지도부를 지하 갱도에 숨기며 평양 300m 깊이의 거대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현무-5는 김정은의 피신처와 핵미사일 저장소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 지층으로 된 북한 갱도는 웬만한 폭탄으론 파괴가 어렵지만 현무-5는 예외입니다. 미국도 300m 벙커 파괴가 어렵다고 했지만 한국은 이를 돌파했습니다. 정찰 기술과 결합하면 갱도 입구와 탈출구를 동시에 타격해 지휘부를 순식간에 제거합니다. 현무-5는 실전에서 핵보다 더 실효성 높은 타격을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으며 종전 착각은 국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며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세계 군사력 5위에 오른 대한민국은 핵무장 시 2위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러시아를 앞서고 중국의 허상도 따라잡았습니다. 미사일 전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무 시리즈는 핵탄두 운반 체계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0km급 전략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응해 현무-U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무-1에서 시작된 기술이 베이징까지 닿을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8,0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며 마하 9 이상의 속도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실험이 예정되어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탄두 장착 가능성을 고려하며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202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적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도 동시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을 극초음속 성공 유력 국가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둥펑과 경쟁하며 현무가 더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에 5천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 기술 개발이 빨라졌습니다. 서태평양 배치로 중국 해군 억제력을 강화하고 다층 방어 체계로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개발도 경계하며 한국형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하이코어 시제품이 제작되어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현무-5는 핵대응의 정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도 국산화해 8축 플랫폼으로 기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아가 개발한 차량은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넌플랫 타이어와 방탄 캡슐이 적용됐습니다. 과거 체코 차대를 수입했지만 이제 완전 독자 기술로 돌파했습니다.
현무-5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 의지가 녹아든 상징으로 2025년 세계가 주목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